네, 범죄 사건 소개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 AV 배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익숙한 구도죠. 제가 본 건 아니고 이번 사건 검색하다가 찾은 사진이라 뭐 품번 같은 건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촬영 전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영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맞은편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시미켄입니다. 시미켄은 AV 업계에서 유명한 남자 배우죠. 유튜브에서 시미켄을 검색하면요. 이 여자를 이야기하는 인터뷰 영상이 하나 나와요. 이 여자에게 자기가 스키 점프대 같은 등짝을 가졌다고 말한 적이 있고 AV 출연은 돈 때문이며 자기 남편이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 중에는 여배우도 있지만 얼마를 받는지는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면 왜 범죄 사건을 야동 얘기로 시작하냐? 이 여자 남편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게 이 여자입니다. 혐의가 아직 입증된 건 아니지만 유력 용의자로 조사받는 중이에요. 어떻게 된 사건이고 이 여자는 왜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는지 수사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지실 수밖에 없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7년 가을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서 어느 남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실수치곤 꽤 크게 넘어졌어요. 그러자 바로 앞에 있던 여자가 팔을 부축해 잡아 일으켜줬는데 남자는 일어서면서 처음 보는 자기를 부축해주는 이 여자의 얼굴을 보고 순간 결혼까지 생각해버립니다. 여자도 남자의 표정이 딱히 싫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한 사업가였거든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자수성가한 부자가 됐고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하던 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회를 놓칠 수 없던 남자는 도와준 답례로 저녁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거절하지 않았고요. 이날 바로 공항에서 나와 고급 레스토랑을 갔죠. 대화하다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대화도 너무 잘 통해서 서로 더 관심이 갔습니다. 남자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바로 프로포즈 했고요. 금방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죠.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인 2018년 5월 24일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합니다. 경찰은 금방 용의자를 잡았어요. 공항에서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한 아내라는 거죠. 이야기 흐름상 이미 여기까지는 예상이 됐을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남편을 살해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내와 사망한 남편의 나이차가 55살이나 납니다. 사망한 유명 사업가인 남편은 77살의 노자키 코스케였고요. 용의자라는 아내는 22살밖에 안 된 스도 사키였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자면 먼저 남편이죠. 노자키 코스케는 앞에서 말한 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이 사람이 또 키가 작아요. 160이거든요. 이 정도면 평균 키가 작은 나라에 속하는 일본에서도 더 작은 편인 겁니다. 가난하고 체격이 작은 남자아이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괴롭힘 당하기가 쉬워요. 코스케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부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일찍 갖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 기질이 꽤 있어요. 16살밖에 안 된 애가 누구 밑에 들어가 일하는 건 한계가 있고 자기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뭘 하냐? 먼저 고철을 주우러 다녔어요. 이걸 모아 파는 거죠. 시간 많은 사람이 자본금 하나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이 돈으로 방문 판매업을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물건을 파는 건 웬만큼 말을 잘하거나 친화력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코스케에겐 너무 쉬웠다고 하는데 왜냐? 이 사람이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데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방문 판매로 초대박을 쳐요. 그럼 뭘 팔았냐? 이게 콘돔입니다. 성인이라도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나라 정서상 사람들 보는 데서 이걸 집어들고 계산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심리를 이용한 거죠. 코스케는 여기서 번 돈으로 금융, 주류,
부동산에 투자해 사업을 확장시켰고 사회적 지위가 생길 정도로 자산을 불렸어요. 코스케는 하네다 공항에서 스도 사키를 만나 결혼하고 2달 만에 자서전까지 내는데 책 제목이 기슈의 돈 후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주로 나오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지도 설명해 놨어요. 책 제목이 무슨 뜻이냐? 기슈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고요. 돈 후안은 이름인데 17세기 스페인에서 너무 많은 여자를 만난 죄로 처형됐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코스케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벌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단계를 넘어서자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여자였습니다. 더 많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돈을 벌었다는 거죠. 자서전에도 자신의 욕망이 성욕뿐이며 돈을 버는 이유는 미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라고 적어놨어요. 실제로 코스케는 사망하는 77살까지 4,000명 정도의 여성을 만났고요. 여기에 쓴 돈만 우리 돈으로 306억이나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년에 100명씩 만나도 40년이 걸려요. 4일마다 한 명씩 바꿔가면서 만나야 가능한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케는 자기가 무슨 흑인 래퍼라도 되는 마냥 돈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버는 돈이나 재산을 감추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가진 돈을 광고하면서 인맥을 만들어요. 그걸로 사업을 확장해 재산을 또 불리던 사람이었거든요.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서 돈 날린 이야기를 합니다. 10억을 투자했다가 손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 돈은 종이 쪼가리 정도라면서 웃거나 사귀던 여자가 자기 집에서 1억을 훔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 액수가 더 많지만 그런 푼돈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서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소문나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코스케 한번 만나보려고 예약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부러 낸 소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케는 명함 한 장 돌리지 않고도 집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가들을 만나볼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은 남자라는 소문에 원래 목적인 여자들도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이렇게 수시로 만나오던 여자 중 한 명이 바로 스도 사키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망한 데다 55살이나 어린 22살의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어쩌면 계획된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코스케는 어떤 과정으로 사망했고 범인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스도 사키는 또 어떤 여자인지를 계속 알아볼게요. 이 사건은 코스케의 사망 순간을 진술할 사람이 아내인 스도 사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술로 사건이 알려져 있는데 코스케가 규칙적인 사람이래요. 주류와 자판기 사업이 물류 유통 쪽이라 주로 새벽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케도 일찍 일어나죠.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집 근처인 회사로 3시까지 출근해서 매출 확인한 뒤 회계 장부와 사업 서류 확인하고 5시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전 10시에 퇴근하는데 다른 일 없으면 오후가 되기 전까진 집에 들어와 점심을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음식도 엄청 가린다고 합니다. 여자를 만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반주로 먹는 맥주 외에는 몸에 나쁜 음식 전혀 손대지 않았고 별일 없으면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2018년 5월 24일도 똑같았죠. 가정부가 밥을 차리고 잠깐 외출하자 아내인 스도 사키와 둘만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아는 사람과 통화 한번 했고요. 6시에 저녁 먹다가 갑자기 식욕이 없다면서 혼자 2층 침실로 올라갔대요. 스도 사키는 혼자 1층에 계속 있었고 4시간 뒤인 밤 10시 가정부가 집에 돌아오자 2층에 같이 올라갔는데 코스케가 사망해 있는 걸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검해보니까 발견 1시간 전인 오후 9시쯤 사망한 걸로 확인됐어요. 처음엔 코스케가 노환으로 자연사했거나 노년기에 가끔 일어나는 심경 변화로 인한 자살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 같은 달인 5월 6일 코스케가 신경 써서 기르던 개가 먼저 사망했는데 이 개의 장례식이 5월 25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 하루 전날 코스케가 사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거의 없으니까 경찰이 아내인 스도사키를 용의자로 보는 거겠죠. 코스케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각성제 성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코스케 몸에 주사 자국은 없습니다. 먹었다는 이야기죠. 구강 점막과 위장에서 이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먹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후 6시쯤 피곤하다면서 침실로 간 사람이 다음날 개 장례식도 있는데 각성제를 먹을 이유는 없죠. 건강에 집착하던 사람이기도 해서 먹는 영양제도 직접 다 관리했기 때문에 누가 주는 약을 함부로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약을 먹이려면 음식에 섞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선 가정부는 코스케 사망 추정 시간에 집에 없었고요. 그날 만든 음식에선 각성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류 회사에서 사용하는 병 2,000개를 검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 밖에 설치된 CCTV에도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스도사키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수상한 정황이 몇 개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 남편의 주류 회사 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회사 돈 5억 원을 횡령한 거예요. 이 사건은 결국 작년에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스마트폰에 각성제로 사람 살해하는 법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스도사키는 이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러기에 스마트폰은 너무 무서운 물건이었어요. 남편인 코스케가 사망하던 시간에 자기는 계속 1층에 있었고 가정부가 돌아오자 2층으로 같이 올라갔다고 했지만 이게 거짓말로 밝혀지거든요. 집안에서 뭘 했는지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스도사키가 스마트폰에 건강 어플을 설치해 뒀는데 이 어플이 계단을 올라갔다고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마약 딜러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도 스마트폰 GPS에 잡혀 있었습니다. 각성제는 이 사람을 만나 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사실로 사건 3년 만인 2021년 4월 28일 경찰은 스도사키를 남편인 노자키 코스케의 살해 혐의로 체포하는데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지금 스도사키가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 중이라 혐의가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자기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물증이 없을 뿐이지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 여자를 범인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주장하겠지만 지금 묵비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 회사도 받은 사람이라 비싼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틴다는 건 결국 변호사가 유리한 자료를 모을 때까지 시간을 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지만 살인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검사가 이 정도만 가지고 재판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혹시나 무혐의라도 나오면 수습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려면 조금 더 직접적인 이런 증거가 필요하겠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18년 5월 24일에 일어났고 아직 진행 중인 기슈의 돈 후안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사건 외에 이 사망한 노자키 코스케라는 사람을 더 이야기해 볼 건데요. 4,000명의 여자를 만난 남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숫자상 계산해 봤을 때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할 때도 일부러 돈에 관련해서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냈던 것처럼 이게 어떤 자기를 알리는 과장된 광고는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돈은 진짜 많아요. 사망하면서 13억 2천만 엔의 유산을 남겼거든요. 우리 돈으로 150억이 넘는 돈이고요. 사건이 일어나고 유산을 받을 아내가 범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본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코스케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둔 상태였어요. 전부 다 시에 기증한다고 밝혔지만 가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스케의 가족은 이 유언장 내용이 누군가의 날조로 조작된 내용이라며 소송을 걸었고요. 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이 스도사키라는 여성이 살인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유언장은 조작되지 않았을까? 이게 범행의 일부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이걸 기회로 틈타서 유산을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시에 기증한다는 내용이 사실이지만 상황을 이용하고 있든지 스도사키를 의심하고 있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우리나라도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 전문가들 뉴스에 나와서 분석하고 이러잖아요. 일본에서도 법조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프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볼 때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가족이 전액을 다 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족이 승소할 경우, 그리고 아내인 스도사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풀려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나면 절반인 6억 7,500만 엔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 돈으로 70억쯤 돼요. 이게 지금 스도사키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아닐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라면 풀려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건이 워낙 여러 면에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도 여러 번 밝혀졌어요. 코스케가 하네다 공항에서 넘어진 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공항 CCTV로 밝혀진 건지 스도사키의 입장인 건지 모르겠지만 코스케가 먼저 스도사키를 발견했고 꼬셔볼 생각에 수작을 부린 거라고 합니다.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둘 다 데이트 상대를 소개받는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에 파파카츠라는 신조어가 있거든요. 20대 정도의 젊은 여성들이 중장년층 남성을 상대로 하는 데이트 알바입니다, 이게. 이걸 중간에서 매칭해주는 사이트에 가입해 있던 거예요. 시각에 따라 이게 성매매 알선을 해주는 사이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이트는 만나게 소개만 해줄 뿐이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그 사람들이 정할 일이고 미성년자는 애초에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본은 불특정 다수화하는 거래를 매춘으로 봅니다. 파파카츠에 가입하려면 사이트에 신원 정보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특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의도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파파카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가 노인 팔짱 끼고 걷는 걸 좋게 볼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리고 스도사키 이야기도 좀 하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SNS에 갑자기 비싼 물건들과 노출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파파카츠로 연결된 사람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도구가 됐던 거죠.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하긴 싫으니까 파파카츠를 이용했던 건데 이걸로도 돈이 모자라서 나중엔 AV 배우까지 됐고요. 이걸 심지어 결혼 기간에 찍었다는 거죠. 하지만 금방 그만뒀고요. 인기도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영상이 몇 개 없는데 대신 이 사건으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때 스도사키의 영상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은퇴한 배우로 뒤늦게 업계 매출 1위를 찍기도 했죠. 둘이 만난 게 파파카츠 사이트였어요. 코스케가 먼저 스도를 지목했고 몇 번 만나다가 결혼하자고 했던 거죠. 코스케가 부자로 얼굴이 약간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공항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아요. 2017년 12월쯤 알게 됐고 2018년 2월 8일에 한 달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준다는 계약서를 쓰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게 스도사키가 조사 받으면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1,000만 원이 사라지는데 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냐면서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니 부부관계는 또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스도가 코스케 옆에서 항상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고 대화도 딱히 없거나 길을 걸을 때도 코스케보다 일부러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많아서 코스케가 이혼하겠다고 말한 적이 많다는 거예요. 스도에게 평소에 이혼 얘기를 꺼냈었던 거라면 여기에 위기를 느끼고 재산을 가로챌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생각이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딱히 엄청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혐의는 입증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